자, 우리 용언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자, 동사라는 품사가 어떻고, 형용사라는 품사가 어떻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동사 같기도 하고, 형용사 같기도 했을 때, 그 둘을, 이건 동사구나, 이건 형용사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수업을 했고, 자, 오늘은 이 보조용언에 관련된 설명을 할 건데, 이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용언인 거야. 그럼 보조를 한다 그랬으니까 보조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지. 보조용언이 보조하는 대상은 본용언.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건 본용언 기준으로 동사, 형용사를 설명했던 거야. 근데 본용언은 자립성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뭔가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자, 이러한 용언,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동사, 형용사를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는 보조용언은 자, 혼자서 쓰이지 못하는 보조 용언도 있고 혼자서 쓰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 그런 용언도 있기는 해. 그런데 자, 다른 용언의 뒤에부터 의미를 더해주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는 건 주로 문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떤 혼자서 쓰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혼자 쓰이더라도 원래 의미, 어휘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결국엔 그 다른 용언 뒤에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준 역할만 하는 용언, 이런 용언을 우리가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 보조 용언이 최근에 어떤 초점이 많이 되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니까 보조 용언은 조금 더 신경 쓰고 복습을 좀 해야 되고 학습을 좀 해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보조 용언은 자, 그 보조 용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있는 용언, 이 용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용언이니까 본 용언이겠지. 이 본 용언 어간에 이 뒤에 보조 용언이 붙을 때 중간에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어. 자, 뒤에 가서 어미 체계할 때 배우겠지만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시켜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 그래. 그래서 앞에 있는 본 용언의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어미를 붙이고 그 뒤에 보조 용언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본 용언 먹다의 먹에 자, 보조적 연결어미를 붙이고 뒤에 보조 용언을 붙였는데 이때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시도해보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도, 먹는 행위를 시도했다 이런 어떤 문법적 의미. 실질적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문법적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조 용언이라 그래.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똑같이 용언 어간에 명사형 전성어미란 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성어미 잠깐 했지.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언을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사형 어미는 원래 동사와 형용사인데 역할을 잠시 관형사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바꿔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얘기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명사형. 그러면 얘는 원래는 용언이지만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어미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그 용언에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미를 붙이고 보조사를 붙인 뒤에 그 뒤에 보조 용언을 붙이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춥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그 뒤에 춥기라고 하는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를 붙이고 나서 보조사 붙이고 뒤에 이렇게 보조 용언을 붙이는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성은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보조적 연결 어미를 붙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어떤 명사형 어미에다가 보조사를 붙이기도 한다. 뭐 구성은 앞으로 이 구성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의 짜임을 보면 얘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붙었구나. 얘는 전성어미 뒤에 보조사를 붙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다음에 보조 용언이니까 보조 용언에도 종류는 당연히 용언이니까 동사 형용사일 건데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중에서 본 용언에는 본 동사가 있고 본 형용사가 있듯이 보조 용언에도 본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 동사, 본 형용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자, 같은 역할이라 보면 되겠네. 여기서 보았다, 여기서 싶다는 자, 먹어 보았다 할 때 보다는 동사고 만나고 싶다 할 때 싶다는 형용사란 얘기야. 이렇게 보조 동사도 있고 보조 형용사도 있다 이 말이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본 용언, 보조 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에 쓰일 때 용언이 꼭 한 개로만 쓰인다는 얘기가 아니겠지. 용언이 2개, 3개, 4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용언이 여러 개가 거듭될 때 용언 1, 용언 2, 용언 3 이런 식으로 용언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용언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이 첫 번째 자리는 반드시 본용언이야. 자, 보조용언의 정의가 이 보조용언의 정의를 보면 어떤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용언보다 앞서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뒤에 붙는 거야, 뒤에. 그러면 용언이 연달아 나올 때, 용언 1, 용언 2, 용언 3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첫 번째 자리는 보조용언일 수가 없는 거야. 보조용언이 본용어보다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용언부터는 본용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보조용언이 나올 수도 있겠지. 세 번째 자리도 똑같이 본용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보조용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자리는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본용언이구나 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타난 용언은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를 구별해야 돼. 그러면 구별할 때 구별 방법이 있을 거 아니니? 이건 본용언이다 보조용언이다 구별 방법이 있을 건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독립적인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본용언일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보조용언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따지는 거고, 그런데 그 자체로 판단이 참 안 될 때, 그럴 때 구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용언과 용언 사이에 서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자, 용언과 용언 사이에 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과 용언 사이에 새로운 말을 추가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 주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이 있어. 이 예문을 잘 보면 깎다, 주다, 깎다, 주다. 용언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지금 위에 문장도 아래 문장도 용언이 두 개씩이야. 심지어 용언이 똑같은 용언으로 쓰였어.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구별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용언과 용언 사이에 서라는 말을 집어넣어 본다 그랬지. 자, 그러면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서 주었다. 자,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서 주었다. 두 개 차이점 봤니?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서 주었다라는 말은 성립이 가능한데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서 주었다. 이건 불가능해. 자, 그러면 이 서가 성립될 수 있냐, 서가 성립될 수 없냐에 따라서 자, 이 앞자리는 우리가 둘 다 반드시 첫 번째 자리는 본용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본용언일 거고 이것도 본용언일 거야. 첫 번째 자리는 보조용언이 올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리. 자, 이 주다는 앞에 있는 말과 이 주다 사이에 서라는 말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용언으로 쓰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용어는 자,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서 주었다. 이렇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어휘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문법적 의미만 담당하는 보조용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을 넣어봐서 성립이 가능한 것은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 거고 이것이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어떤 관계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용언과 용언 사이 어떤 새로운 말을 추가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 많이 주었다. 어떤 새로운 말을 추가해서 집어넣어 봤더니 아주 자연스러워. 자, 자연스러운데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 저렴하게 주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 봤는데 저렴하게 주었다. 값을 저렴하게 주었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어떤 단어가 이 두 단어 사이에 깎다 주다 사이에 껴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때는 새로운 말이 추가되는 말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밑에 문장처럼 이렇게 본용과 보조용언 사이에서는 어떤 추가되는 말이 성립시키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두 개가 하나로 붙어야만이 한 덩어리를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법 단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말이 껴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 많이 주었다처럼 이렇게 본용과 본용언 사이에는 둘 다 단독적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특정한 말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말을 추가시켜 봤을 때 새로운 말이 추가가 된다면 이건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인데 새로운 말이 추가될 수 없다면 이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방식도 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구별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우리가 용언과 용언이 결합될 때 그 중간에 서라는 말이 성립시킬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새로운 말을 거기다가 더 추가시켜 봤을 때 그 추가되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밑에 문장을 물건값을 깎아 저렴하게 주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값을 저렴하게 주었다라는 문장은 성립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 값을 깎아줬다, 값을 올렸다, 값을 깎았다 이렇게는 성립이 되지만 값을 저렴하게 주었다라는 말은 성립시킬 수가 없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 문장은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었다가 되는 거고 이 주었다도 성립이 되는 거고 나는 사과를 깎았다도 성립이 되는 거야. 자, 나는 깎았고 깎은 사과를 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둘 다 서술어로서의 어떤 서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얘는 나는 물건값을 깎았다는 되는데 값을 주었다는 성립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뭔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야. 값을 저렴하게 줬다. 이렇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었다, 깎았다처럼 두 개의 이 용언이 전부 다 독립적인 서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라는 문장은 문장이 두 개인 거야. 두 개의 문장인 거야. 그런데 나는 친구에게 물건값을 깎아 주었다는 이 문장에서는 깎았다라고 하는 본용어는 성립이 되지만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립적으로 뭔가 서술 기능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물건값을 깎아 주었다는 한 문장인 거야. 자, 본용어과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는 반면에 본용어과 본용언으로서 이 본용어과 본용언으로 쓰이는 이 문장은 각각이 서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문장, 여기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이 되는 거야. 서술어가 두 개인 두 개의 문장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용언과 용언 사이에 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성립이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과 용언 사이에 어떤 새로운 말을 추가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그 말이 껴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교재에 자, 예문을 갖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표에 보면 자, 여기는 용언이 지금 한 개란 얘기인 거고 여기는 용언이 두 개란 얘기인 거고 여기는 용언이 지금 세 개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따질 이유도 없이 이건 당연히 본용언이겠지. 이 A에 나와 있는 용언, A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본용언일 거야. 보조용언은 독립적인 어떤 서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 무조건 본용언이라 봐야 돼. 철수가 책을 읽는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 지금 읽는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본용언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부터 A와 B 중에서 이 A 자리에 놓인 용언은 100% 본용언일 건데 B 자리에 놓여 있는 용언은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 자, 그 설명을 보면 A는 무조건 본용언일 텐데 B는 본용언이 될 수도 있고 보조용언이 될 수도 있다. 자, 예문 한번 볼게. 철수는 영희가 보고 싶다. 자, 영희가 보고서 싶다.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철수는 빵을 먹어보았다. 철수가 빵을 먹어서 보았다. 안 되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은 둘 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 거예요. 그런데 밑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문장인데 철수는 친구에게 사과를 깎아서 주었다. 이 서가 성립이 돼. 그러면 자, 철수는 사과를 깎은 것이고 철수는 친구에게 사과를 준 거야. 자, 깎아서 준 거니까 결국엔 이거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고 지금 여기서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은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용언이 지금 세 가지가 나열될 때 자, 뭐 3개, 4개, 5개 다 될 수 있지만 용언이 3개로 나열됐을 때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A 자리에 놓인 용언은 100% 본용언일 거야. 그 다음에 B 자리와 C 자리에 나와 있는 용언은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 예문 한번 봐볼게. 자, 이것을 먹어보고 가거라. 자, 먹어서 보고 가거라. 이건 성립이 안 되네. 그러면 이 둘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야. 그런데 먹어보고서 가거라. 이건 성립이 돼. 그러면 이 가다라는 말은 앞에 것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본용언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정리하면 먹다는 본용언일 거고 그 다음에 보다는 중간에 서를 성립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보조용언일 거고 그래서 먹어보고라는 말 뒤에 서가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가다라는 말은 본용언일 거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예문 보니까 나는 철수를 때려서 주고 싶었다. 성립이 안 되네.
자, 그러면 때려주고서 싶었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얘만 본용언이고 주다, 싶다 이건 전부 다 보조용언으로 쓰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서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 된다면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 거고 서가 들어갔을 때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마무리하면 여기 첫 번째 보조용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는 보조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보조용언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단독적인 서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어떤 특정한 용언에 붙어야만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독립적인 서술 기능이 없어. 자, 밑에 예문에 보면 날씨가 점점 춥다와 오다인데 날씨가 점점 춥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만 날씨가 온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 자, 한번 배웠던 거 해볼까? 날씨가 점점 추워서 온다.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추워서 온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라는 첫 번째 용어는 이 첫 번째 용어는 본용어이겠지만 이 오다라는 말은 중간에 서를 용납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조 용어로 쓰인 거야. 자, 두 번째는 선어말음이 자, 는이나 니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자, 똑같은 기준인데 자, 는이나 니은은 현재 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럼 현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였고 붙을 수 없는 건 형용사야. 자, 본동사, 본형용사도 마찬가지듯이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도 이게 보조동사인지 보조형용사인지를 구분할 때 이 는이나 니은처럼 현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을 붙여봐서 성립된다면 동사, 성립되지 않으면 보조형용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 예문 보면 책을 읽어본다 할 때 이때 보다는 보다에 니은을 붙인 거야. 자, 많은가 보다 할 때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많은가 보다 할 때 이때 보다는 자, 는을 붙일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본다.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 많은가 본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많은가 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인 거고 선어말 어미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인 거야. 이건 앞에서 본 동사와 본 형용사를 구분하는 그 기준과 같은 기준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아니하다 못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이 붙을 때가 있어. 이거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데 아니하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보조용언은 선행하는 용언이 동사면 동사로 선행하는 용언이 형용사면 형용사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도 않는다 여기서도 않다인데 이 않다 앞에 있는 피다가 동사야. 핀다 피고 있다 자, 이렇게 동사인데 앞에 있는 여기에 이 꽃이 아름답지 않다 할 때 이때 아름답다는 형용사야. 그러면 선행하는 용언이 피다처럼 동사일 때는 이때도 동사로 판단한다는 얘기야. 선행하는 용언이 이렇게 형용사일 때는 뒤에 붙은 아니하다 못하다도 앞에 있는 이 선행하는 용언과 같은 어떤 품사로 판단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대표적인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를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뭐 이거는 화면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거야. 자, 여기에 뭐 보조동사들 그다음에 그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보조동사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느냐 그리고 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적의 침공을 막아냈다. 그러면 여기서 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다나 버리다나 말다나 다 비슷한 말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종결 뭐 책을 다 읽어간다 할 때 이거는 진행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사동. 그 다음에 어지다. 자,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다 할 때 이때 지다는 피동. 그 다음에 읽어드렸다, 뭐 도와드렸다 이렇게 드렸다. 이 드렸다는 동사. 그 다음에 열어놓아라. 자, 이런 것처럼 유지. 그 다음에 놀려대다. 강세. 그 다음에 뭐뭐 하기는 하다라는 말은 뭐 시인.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았다 할 때 이때 보다는 시도.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이어야 한다라는 요 말은 보통 당의.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말하라 이 말은 부정인데 아까 배웠던 걸 적용하면 이때 말하라가 부정용언인데 이 부정이 왜 지금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선행용언에 가다가 동사거든. 그러면 선행용언이 동사면 부정을 나타내는 이 용언도 앞에 있는 선행용언에 따라서 동사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것들이 결국엔 이러한 보조동사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들은 특정한 단어는 혼자서는 못 쓰이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하다라는 단어라든가 내지는 주다라든가 들이다 이런 것들은 꼭 문법적으로 혼자서 쓰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 근데 혼자 쓰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원래 어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문법적 의미만 담당하는 단어들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보조 형용사들도 마찬가지야. 뭐 쉽다 같은 경우는 희망. 자, 백두산에 가고 싶다. 이 희망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뭐 쉽다나 보다 같은 경우 추측. 뭐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그 다음에 시인, 뭐뭐 하기는 하다. 저 산이 높기는 하다. 이런 식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넉넉하지 못하다. 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자, 못하다라는 말 자체는 여기는 부정용어인데 앞에가 넉넉하다야. 넉넉하다는 넉넉한다가 되지 않지. 넉넉하고 있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형용사거든. 그러면 선행용어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로 쓰는 거야. 앞에가 만약에 동사였다면 얘도 동사로 썼겠지. 자, 이렇게 대표적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이건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서 예문들도 거기서 다 찾은 것들인데 이렇게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들을 자꾸 눈으로 보고 익혀야 돼. 이건 외우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화면에서 캡처를 하든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라고 그리고 눈으로 자꾸 익혀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짚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야. 자,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건 단어별로 띄어쓰는 거기 때문에 자, 원칙을 보면 자, 보조용어이든 본용어이든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똑같이 보조용어도 본용어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자, 먹어보다 같은 경우도 먹어 띄고 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붙여서 먹어보다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럼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띄어 쓰든 붙여 쓰든 뭔가 맞춤법에서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요 경우 두 번째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는 보조용어의 앞말에 그러니까 보조용어의 앞말이니까 결국에는 본용어이겠지. 이 본용어에 보조사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 자, 적다와 보다인데 여기에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쓰여져 있어. 이렇게 보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없다. 적어도 띄고 보았다. 이것만 쓰여야지 적어도 보았다. 이렇게 붙여 쓰는 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에 앞말이라고 하는 게 본용어에 해당되는 거겠지.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바꿔 말하면 합성된 동사란 얘기인데 떠내려가 같은 경우는 뜨다, 내리다, 가다 이렇게 여러 용언이 결합돼서 한 용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앞에가 합성 용언인 경우에는 결국엔 뒤에 나와 있는 보조용어가 붙일 수가 없고 반드시 띄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존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인 형태. 이 형태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 이때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긴 하지만 뒤에 의존 명사 뒤에 바로 하다가 붙는 게 아니라 보조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대. 이 말은 듯하다라는 말. 자, 이게 의존명사인데 의존명사 뒤에 하다가 이렇게 보조용어로 쓰인 거야. 그런데 그가 올 듯도 하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의존명사 뒤에 보조사를 붙인 거야. 이 듣다라는 말 뒤에 하다가 바로 붙은 게 아니고 뒤에 보조사를 취했을 때는 이 말을 붙일 수 없고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네. 합성동사일 경우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되지만 그 나머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보면 결국 보조사와 관련된 얘기야. 앞에 용언에 내지는 앞에 의존명사가 붙었을 때는 그 의존명사 뒤에 붙은 보조사든 앞에 본용어에 붙은 보조사든 보조사가 보이면 뒤에 보조용어를 바로 붙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에가 하나의 용언이 아니라 여러 용언들이 결합된 합성 용언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써야 된다. 이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 시험 문제에서도 잘 묻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의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관련된 내용인데 항상 늘 보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다 보니까 시간들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뭐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불필요한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던 것들은 복습을 좀 철저히 하고 다음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배웠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숙제가 잘 되어야 돼. 자, 복습 잘 해줄 거라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